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또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4월 4일 11시에 당연히 저희가 예상하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이겠죠. 그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오늘 아마 다들 좀 뭐랄까 체한 느낌이 싹 풀리는 오늘 하루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바로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 딱 넘어가자마자 저도 다른 방송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잘못 봤나? 4월 11일인가? 혹은 이거 만우절이라서 혹시 뭐 누가 장난치나? 아유, 그걸 저는 이 장난쳤으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장난쳤으면은 매장이지 매장. 바로 거의 메리비야 메리. 그죠 매장이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이게 정확한 소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이 문서가 바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SNS 공유한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이거구나, 드디어 왔구나 해서 환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두 분은 당연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파면 결정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던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선고일 통지가 내려지고 나서 각자의 어떤 느낌이랄까 어땠는지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선배님부터 하시죠. 예, 우리 평론가님.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예. 예. 윤석열이 탄핵되었습니다. 누가요? 만우절이네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예. 선의의 근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인데 11시에 그게 된 거야. 와, 좀 울었어요. 진짜 눈물 나올 만했어요. 울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드라마에 좀 과잉돼서 아픔도 있고 혹시 그 폭삭 폭삭 때문에 울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폭삭 쪽이셨구나. 윤석열 이 탄핵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예.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진짜. 예. 그 진짜 근데 생방송 중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김용민 사장님은 아니 선고도 안 났는데 뭐 벌써 눈물을 흘리시나? 너무 서둘러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예. 오늘 다른 것보다도 네네네. 일반 방청 그리고 생중계 이거 보고 결론이 나왔구나. 네. 단번에 네.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결과 8대 빵으로 확신합니다. 예. 8대빵. 예. 예. 일단은 국민들 다수 네. 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탄핵을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중도층은 벌써 70%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뭐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 만약에 헌재가 생중계를 하면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린다? 그야말로 정말 매립이 되려고 작정한 것이죠. 일반인 방청도 받으면서 그렇지. 생중계도 하는데 네.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 뭐 이런 결론으로 난다는 건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하죠. 예,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이 났고 낮에 제가 국민의힘 쪽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일단 쌍권 쪽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파면으로 네. 이제 짐작을 했고, 뭐 우리 박진영 선배가 잘 알 텐데 민주당 쪽으로 와가지고 물어본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언제 돌아갔는지. 그 국민의힘의 진짜 찐윤 일부 외에는 정보가 없는 모양이에요. 정보가 없어. 그나마 이제 윤상현은 정보가 있는 모양이에요. 윤상현, 나경원 등은 윤석열 통해서 아니면 그 정보를 들었다. 정보가 있는 쪽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권성동하고 그 권영세는 이미 윤석열과 네. 갈라선 지 오래됐다. 눈밖에 라고 이렇게 났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막 그 권성동이 네. 당 지도부는 선을 긋는다. 네.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구치소 앞에 간다든지 뭐 윤석열 면회 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건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석방되고 이제 관저로 돌아왔을 때 권성동이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거기다 대놓고 오늘 무슨 자격으로 왔어?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왔어? 개인 자격으로 왔어? 그랬더니 권성동이가 또 눈치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이제 쌍권도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을 현실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사실은 예.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컴백을 한다, 예.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이거 근데 실제 근데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목숨에 가깝다. 이건 뭐 좀비 정권이라고 이미 대다수라고 하긴 그렇구나. 전통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김진, 정규재, 조갑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운을 띄운 것도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메시지에 공감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날에도 그날 뭐 오전까지도 평결 절차 이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평의 잠깐 하고 그 선고하기 직전에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오늘 방송 제가 두루두루 좀 챙겨 보니까 평결 절차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YTN에서 그런 취재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도 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의 회의 자체가 너무 짧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네. 평결을 이미 했구나라는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 거죠. 12월 4일부터 이거 뭐 탄핵되면은 정말 뭐 한 달 안에도 끝날 사안이다라고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결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윤석열을 봐줄 구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PD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예. 챗 GPT에다가 네.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의견으로 한번 써봐. 아, 그 나왔나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챗 쓰던가요? GPT가 쓸 말이 없으니까 예. 뭐 이 정치 활동 금지 이런 것들은 네. 수사적인 표현이다. 아, 진짜요? 그냥 비유적인 레토릭 아. 표현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은 네. 윤석열 파면 선고 아니고 다른 예. 어떤 것으로도 이 논리적으로 이걸 두둔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예전에 우리가 지귀현 판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뭐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표현도 좀 불쾌한데 그런 해석을 통해서 구속 취소를 인용해줄 때만큼의 그런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더라도 기각 결정은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각하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예, 예. 저는 언론에서 그다음에 우리 같은 평론가들 또는 정치권에서 추정했던 일들이 저는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각하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로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잔머리 굴렸다. 네. 이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역사가 밝혀질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네. 쥐기현이라는 대먹지 못한 판사가 했던 예. 이 망동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저희가 잊지 않고 응분에 네. 조치를 해야 된다. 형님, 그 지귀현 판사가 이 진보 유튜브 많이 본답니다. 혹시나 그 미움 사면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언제 어떻게 같이 김용민 만날지 TV도 몰라요. 뭡니까? 지귀현 판사가? 아니 나도 안 돼. 아, 그래요? 나도 잘 알고 뭐. 아, 진짜요? 예, 이 진보 유튜버들 뭐 두루두루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지귀현 판사는 빨리 그 박진영 TV를 구독 좋아요 누르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양반 얘기를 그 양반을 변명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예. 지귀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호인 같은 호인? 코인이 아니라 호인. 호인?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관종하고 호인 그 사이. 아, 관종하고 호인 사이. 예. 어.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예, 예. 좋은 평판도 받고 재밌는 예.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뭐 이번에 그 판결을 만약에 구속 취소를 하더라도 예. 즉각 예. 즉시 예. 항고를 통해서 예. 이제 해줄 줄 알았다? 검찰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석방해 줄 줄을 몰랐다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 아니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 진짜-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데 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예. 4월 안으로 이제 공판이 한 두어 번 더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죄 예.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공판이 예. 반드시 직권 구속시킬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쥐기현 판사에게 걸 생각이었어요. 음. 윤석열이 4월 4일 탄핵 인용이 되면은 네. 윤석열이 10초 안에 예. 관사에서 안 나오면은 예. 쥐기현 판사가 직권 구속시켜 주면은 예. 제가 쥐기현 용서할 판사에게 생각이 있다. 품었던 이 나빴던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제가 풀 생각이 있다. 아이 그런 근데 생각이- 예, 예, 저 예. 지기현 판사를 제가 무슨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3월 중순에 그렇게 풀려나는 바람에 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네.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지표가 아주 네. 그냥
그 쓰레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당연히 줘야죠. 져야 합니다. 네네. 왜 그런 엉뚱한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석방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는지 네. 그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지금 2조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2조밖에. 그 10조 추경한다는데 뭐 국채 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지금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이런 재정 위기까지 초래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가져야 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의 사회적 비용은 300조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 아주 극심한 혼란을 뭐랄까 방치한 것을 넘어 부추긴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혹은 뭐 이제 엘리트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거다. 그 우리나라 역대의 이제 군주들 중에 예. 폭군이 많습니다. 뭐 연산군, 그다음에 대표적인 암군, 홍군인 선조, 예, 그다음에 뭐 궁예, 예, 또 생각하는 뭐 봉상왕, 예. 고구려 시대로 가면 다 합쳐도 예. 윤석열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힌 왕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대목도 저희 뒤에 잠시 뒤에 짚어보고 아마 지규현 판사 얘기나 윤석열에 대한 이 재구속 여부는 이따 후반부에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내다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얘기니까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지원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선고기일 통지를 할 거였으면 그 전까지 헌재 내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었던 단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법사위 현장에서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인가? 이분이 김정원. 예, 법사위 위원들한테 했던 발언들을 좀 곰곰이 씹어보면 여전히 뭐 심리 중이다, 검토 중이다, 뭔가 시간이 더 지연되는 듯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결정이 내려지니까 뭔가 전격적인 느낌도 들고 또 다른 어떤 압박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올 탄핵이나 줄 탄핵 이런 선언적인 어떤 메시지가 실제 헌재에 압박을 준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잘못 이야기하면 청기 누설인데. 청기 누설 해주세요. 왜? 오셨으면 누설 해주세요. 작동했다고 봐야죠. 작정했다고요? 작동했다고 봐야죠. 작동했다. 작동했다고 봐야죠. 민주당 초선들이 했던 국무회의를 붕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탄핵 인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 즉 마흔역 임명해야 된다는 네네네. 이야기가 저는 헌재에 굉장히 절박하게 들렸을 것이다. 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저는 상황 변화가 확 바뀌구나 느낀 게 예. 이재명 대표가 SNS에 범우주의 위압감을 느낄 만큼 헌재가 지금 심각한 이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주의 무게. 네, 맞아요, 우주의 맞아요. 무게만큼 네. 이렇게 헌재에 북돋아주는 예. 헌재를 칭송해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초선들이 배드캅, 예. 이재명 대표가 국캅 하면서 상황 변화에 지금 분기점에 왔구나라고 예.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을 느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모르진 않는다. 그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누군가가 헌재에다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던져 넣어준 모양이네요. 누군가가 네네. 당근과 채찍이요. 네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청기 누설을 하시려다가 지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국민들의 힘이죠. 아, 다 국민들의 힘이죠. 갑자기 도망가세요. 얘기할 듯 하다가. 예. 근데 이거는 타이밍이다 싶으시면 언제든 당근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아니야. 예, 그냥 다 제 수준의 썰이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니까 예, 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전제하에서 기독교적 예. 사상에서 맞습니다. 출발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제도로서 네. 인간의 이 사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헌재 재판관들의 사적 욕망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 사적 욕망을 갖고 있는 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재판관에게 네네. 누군가가 채찍과 당근을 쥐어줬을 텐데 저는 그 채찍과 당근이 궁금해가지고요. 무엇이었을까? 굳이 적시하자면 그래서 윤석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 아닙니까? 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 뭐 예, 수많은 뭐 캐비넷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너 뭐 한 자리 해볼래?
헌법재판소장 이런 거. 뭐 너 대법원장 한번 해볼래? 아.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당근 혹은 네. 사적 이익을 당근으로서 이제 뭐랄까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근데요, 저희 세 사람 다 뭐 8대 0은 확실하고 더 이상 기각은 쓸 수 없고 각하라는 것도 뭐 아시는 것처럼 변론 준비 기회까지 포함하면 거의 12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저는 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4월 4일에 하니까 4대 4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김용민 목사님 잘 아시는 저쪽 극우 유튜버들이 대부분 대문짝을 4월 4일 윤석열 돌아오는데 그거 4대 4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왜 이런 희망 고문을 지지자들한테 이럴 것 할까요? 같으면 우리가 6월 2일 날, 응? 6월 6대 2. 2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지금 적어도 보수의 한 80%는 개신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보수 개신교인. 이 보수 개신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짜 뉴스도 믿어요. 가짜 믿습니까? 뉴스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하지. 사실이냐 진실이냐 뭐 객관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령 사실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틀리더라도 그들에게는 당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적셔줬으면 됐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자들 지금 윤상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그 관심은 대선이 아니에요. 대선에서 이길 길이 없잖아요. 예. 무슨 수로? 뭐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김문수도 20% 포인트 격차 이상 벌어졌는데 예. 힘들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옥체를 보존하고 옥체라는 표현은 조금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지금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선 레이스 쭉 달리면은 결국에는 그 대통령 된다고 전 봅니다. 그 혹시 이렇게 와해된 그 자신들의 뭐 구독자층, 에이. 지지층들을 좀 이렇게 결집시키려고 아니 자꾸 그게 아니라 당권. 당권이에요, 당권. 당권. 예, 당권을 주게 되면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 어마어마한 그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뭐 군의원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천권을 네. 행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공천권으로 차후에 대선은 좀 멀어지겠군요. 네. 총선 공천권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그들에게 있어서 당권은 매우 중요한 음. 그 지금 대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이슈인 거예요. 예. 예.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개헌 국면이 온다고 볼 겁니다. 개헌 국면.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격변이 올 거다. 예. 거기에서 지분 챙겨서 이합 집산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네. 나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음. 어떤 포션에서 대장질을 할 것인가 예. 이걸 구상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예언하자면 이번 대선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번 봅니다. 대선 다자구도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분파된 또 다른 세력이 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예. 내 지분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아. 내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예. 이런 식의 생각으로서 후위를 내다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강만 돼도 네, 이강만 그렇죠. 돼도 네. 그 뭐 이런 뭐 저기 군소 후보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근데 예. 뭐 완벽한 일강, 유일한 일강 구조라면은 예. 다약 구도가 되겠죠. 일강 다약 구도. 예. 다그 약체들의 경쟁이 어쨌든 범보수 쪽에선 열릴 수 있다는 어차피 말씀. 뭐 그런 현실 인식은 한동훈 대표도 한다고 보는데 전 한동훈 예. 대표가 빨리 네네네.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중도 보수 계엄이나 내란대가 묻지 않는 보수 정당을 네.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준석하고 합치든 말든 네. 여하간 국민의힘 안에 있어봐야 네. 뭐 영원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당에서 배신자 이미지로 낙인 찍히면은 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유승민 보세요. 대선 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사실 지금 언론 지면에서 많이 사라진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4대4나 이제 5대3 뭐 등등의 어떤 기각설, 각하설을 운운하는 여권 인사들 혹은 여권층 인사들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이제 뭐 윤상현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을 보니까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린다 이거 뭐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과 그래도 좀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 이런 말씀을 또 모 유튜브 방송에서 하셨네요. 용산 분위기를 전하면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정상 가동 중에 있다. 윤석열 복귀하면 인사도 대폭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 챙겨 나간다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모 수석이 왕 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장성철 평론가가 어쨌든 이 보수 특히 여권 쪽에는 뭐 전문 용어로 좀 빨대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 이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진실되게 믿고 있다. 믿고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한 5일 전 버전 비슷한 건데 그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5일 전 버전인데 이거를 왜 최근에 얘기하셨을까? 어쨌든 네. 네, 이런 겁니다. 저기 전략하는 사람들 중에 네. 제일 뭐 전략가 같지도 않은 사람이 네. 늘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 상대편은 손 묶어 놓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잔머리 굴리는 만큼 상대도 잔머리 굴립니다. 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지지 않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쪽에서는 내가 헌법재판관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압박했고 네. 협박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자리 대충 뭐 챙겨줄게 예. 이런 대안도 해봤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믿고 있죠. 원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입이 없습니까? 예. 우리는 손이 없습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방송도 해봤잖아요. 예. 뭐 박진영 평론가님보다 더 친하진 않지만은 그분의 말을 들을 때는 네. 독법이 있습니다. 네. 그 행간의 지실이 있어요. 그분은. 행간.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네. 설령 복귀를 못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란 거야. 이게 진심이란 거야. 설령 복귀를 못 하더라도 설령 복귀를 못하더라도 뭐라고 네. 했다고요? 그다음에? 설령 복귀를 못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어디까지나 그냥 장성철 평론가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복귀하면이라는 이제 조건이 복귀하면 인사도 대폭 단행 그건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를 챙겨 나간다는 분위기. 그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로 네, 챙겨 나간다. 네네, 요게 이제 아마 그 윤석열이 그런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바로 네, 지금 대통령실의 네, 본질적인 기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대통령실은 와야 됐어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가 석방되고 돌아오면은 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됐고 또 감옥도 갔으니까 대통령실 기자들이 나갈 일이 없죠. 일진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이 돌아왔다면 그래도 관저 정치는 하니까 대통령실로 일진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진이 안 돌아온대요. 그 뭐겠습니까? 이미 기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육감적으로 이거는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사실은 뭐 지난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무죄 떨어졌을 때 그 다음 날이었던가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아주 뭐 생생하게 잘 전달이 됐던 걸로 알려지는데 뭐 적막했다고 하죠. 침묵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멘붕이었어요. 멘붕이었다고 하죠. 멘붕.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실제 느껴지고 감지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들의 모든 시나리오는 네. 윤석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네. 정치 생명이 끝나는 확정되면 끝나는 이 그림을 전제로 해가지고 플랜 B, C, D, Z까지 세웠는데 네. 이거 뭐 이재명 대표가 기사 발생을 했으니까 네. 그 모든 시나리오는 다 무의미 불발된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헌재가 3월 26일까지 늘어졌던 것도 다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고 좀 보거든요. 예,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뭐 지연되는 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를,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하려고 했었던 정치적인 분명히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보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될 줄 모르고 탄핵될 줄 몰랐죠. 파면될 줄 모르고 뭐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는 뭐 파티까지 준비했다는 네네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5단 케이크인가요? 4단 케이크인가요? 3단입니까?
2단 협착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케이크를 준비했다라는 네, 그런 그 얘기까지는 있었죠. 보도, 네.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내부에 있으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 하나를 좀 배팅해두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요만큼이라도 좀 열어두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인지. 분위기 파악하기 싫은 거죠. 아, 왜 분위기 파악하면은 예.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네. 분위기 파악하고 싶겠습니까? 1%의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 폭주하고 예. 갱판 치고 나라라도 거덜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윤석열 일당들이죠.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정막했다가 완전히 조직이 공전의 상황을 진공 상황에 놓여 있다가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니까 각자 도생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분주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외부에 전달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예. 이제 구주궁궐에 갇힌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향된 정보, 대통령께서 최고 권력자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예. 접하게 되는 확정 편향에 빠지기 대단히 쉽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났단 말이죠. 박근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도 접하고 싶은 정보만 이렇게 접했던 모양인가 봐요.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그렇죠. 네. 또 밑에서 또 싫은 정보를 제공했다가는 예. 뭐 대통령이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한테 비난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자기도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간신배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달달한 네. 설탕을 못 친다면 감미료라도 쳐서 예. 정보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예. 당연히 복귀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KBS에 계셨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 KBS가 이제는 국민 통합해서 예. 그 기각되고 윤석열이 아니 박근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그 프로그램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기 극우 유튜버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4대4로 기각된다고. 예.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3단인지 4단인지 5단인지 케이크를 준비해 놓고 이제 썰 준비만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방에서 딱 TV로 예. 선고 결과를 보는데 예.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한다. 이게 딱 나오니까 예. 무너진 박근혜가 거지. 박근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 제가 들리는 응. 얘기로는 예. 예. 전화를 전화를 밑에 놔두니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케이크를 준비했던 사람에게 아니 그러니까 밑에 비서들한테 비서들한테 저 방에서 보고 있는데 예.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줄 알고 딱 만장일치로 그것도 아. 보고는 그렇게 올라갔나 봐. 예. 딱 봤으니 만장일치로 예. 인용이 된 거야. 파면이 된 거야. 그렇죠. 그때 만장일치 8대 0이었죠. 그 밑에는 저 케이크를 준비해놨다 그러는데 예. 이거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케이크도 준비해 놨겠다. 예. 그리고 딱 TV로 봤는데 재구성입니다. 네. 저희 정보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딱 케이크도 기다리고 있고 딱 TV를 보면 나는 이제 기각이니까 케이크만 이제 자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했는데 땅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딱 나오자마자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랬다. 아 이거는 좀 천공 같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천공 버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랬다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큰 충격 받았지. 충격받았죠. 그래서 저기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그때 손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겠네요. 이제 주변에 간신배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러면 이제 딱 보다가 이 우리가 오늘 이 TV로 갔다가 이걸 우리가 같이 보는 거야. 야 오늘 어? 무슨 계란말이 바베큐? 저기 계란 10판으로 말고 그러지. 야 오늘 김치찌개 갔다가 무슨 바베큐를 먹을까 뭐 이러면서 그래, 야 공부가주 좀 갖고 와봐라 야 예. 해가지고 딱 TV 보고 대통령 실제 피청구인이나 청구인이나 과거의 피청구인만 TV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광주 전남의 학생들이 윤석열 탄핵 선고를 TV로 볼 예정입니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광주시 교육청이 관내 모든 학교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TV 중계 영상 시청 등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민주시민 교육 실시하도록 맞죠? 안내했다라고 합니다. 야 야, 가슴이 웅장하네요. 저희 어릴 때 저기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네. 뭐 슈거레이 레너드와 토머스 헌즈라는 권투 선수가 권투하는 걸 생중계로 본 적이 있는데 아, 역사의 경기나 세기의 결정 예, 이런 그런 거는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도 예. 그 김성훈이나 이광우나 이런 애들이 예. 각하 아, 제가 이런 정보를 또 저런 정보를 아, 또 접해봤는데 정보를 갖다 주는구나. 지금 기각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아, 역시 우리 성훈이구밖에 없구만. 어?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만큼 예. 하늘이 도우시는 모양입니다. 산신제를 우리 그 여사님이 들이셨다고 하는데 하늘도 그 지성에 예. 그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직무 다 보고가 왔습니다. 눈앞에 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예. 보고하지 않을까? 예, 재구성입니다. 예, 그 망하는 가게에도요. 예. 고별 세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눈물의 세일을 하기 위해서 예. 자산이 남아요. 음.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정당이 문을 닫습니다. 예. 문을 닫게 되는데 파산을 했어 정당이. 예. 했는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로비하고 뭐 정신이 없어. 예. 4-5명은 그냥 남더라고. 총무기가 남아가지고 정당에 남아 있는 마지막 찌끄레기라도 가구 다 팔아먹고 저기 컴퓨터 다 팔고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금고에 돈이 있었거든. 아. 그렇게 해서 두당 4천만 원씩 챙겨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파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쟁여놓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특활비. 아, 그런 것들. 근데 뭐가 있을 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날 4월 4일에 네. 부푼 꿈을 안고 예. 이렇게 또 TV 앞에 앉아 있을 윤석열을 생각해 봅니다. 예. 저희는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언젠간 이렇게 정치 비사로 저희가 아까 재구상 것처럼 또 전해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4일에는 헌법재판소 주변을 다 이제 이른바 경찰도 한번 예고를 했듯이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물리적 갈등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비상령, 이제 가포 비상령, 또 을호 비상령 등등을 이제 내려서 연일간 3일과 4일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예정인데 오늘 오마이TV에 이 신용환 교수가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극우 단체들에게 10만 명으로 헌재를 에워싸서 인용 못하게 하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라는 주장을 신용환 교수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충분히 뭐 그럴 법한 얘기인데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등장하면서 장청설의 효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아,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면서 신용환 교수가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장성철 소장 정보는 네.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이 떠들었다. 네. 이렇게 장성철 시작해 소장이 좀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분인데 예. 장성철 소장이 훌륭하긴 한데 이 양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2022년 8월 9월 그쯤 물난리 났잖아요. 네. 싹 다 보좌진이 교체가 됐어요 대통령실. 어. 그때 그 물난리와 함께 예. 쓸려간 보좌진 중에 장성철 빨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요? 예. 아. 이른바 우리 저기 섭섭브라더스 나가면서 예. 네. 장 수장 빨대는 거의 다 없어졌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빨대도 쓸려 나가 버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장 소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빨대가 없다 보니까 예. 대통령실 내부의 정보는 3쿠션으로 얻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럼 또 수리 쿠션 이게 원래 직거래가 아니고 네. 쿠션이 여러 개 이제 박히면 정보라는 게 약간 변질되거나 가끔 상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좀 걸러들 필요는 있다는 말씀처럼 예, 저희가 일단 새겨 듣겠습니다. 네. 예, 4월 3일과 4일 어차피 여러분들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접근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인근 학교나 이런 쪽은 이미 휴교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이 이 1km 이내에 있는 11개 학교는 휴교 안전을 위해서 또 휴교 조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우리 곽동원님께서 또 멤버십도 가입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윤희석 전 대변인인데 아까 장성철 소장이 나왔던 같은 방송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방송에서 국민의힘 단톡방 이름을 바꾸고 있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0603. 대선 투표일로 바꾼 거죠. 근데 이거 바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분들이 아무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대변인 현직 대변인이나 네. 혹은 뭐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뭐야 윤석열 파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하던데 이렇게 0603으로 바꾼단 말입니까? 대변인 그만두고 캠프로 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더 심해지면은 예. 전 정계 개편이 있다고 봅니다.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거든요. 참칭 보수고 네. 가짜 기회주의자 정당이기 때문에 예. 새로운 보수가 나오려면은 그 썩은 밭을 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러지 못하면은 나중에 집권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쪼개져서 한쪽은 보수로 가고 예. 한쪽은 상대적 진보로 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사실 주목됐던 게 윤석열이 저자가 됐어요. 윤석열 이제 작가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짜친데 왜 짜치냐면은 윤석열 씨가 최종 변론일 때 자기가 장시간 떠들었던 그 말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쓴 게 아니죠. 네, 새롭게 쓴 게 아닌데. 지가 다 썼겠나 어디에? 아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뭐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조정훈 등등의 이름이 등장해 있고 전한길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12명의 저자가 있는데 저자. 예. 이자가 저자가 아니 그게 저자줄 아닙니다.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책을 쓴 공동 저자로 저자. 심평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책이 나온다는 이유는 결국 이유는 무엇일까?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이거를 어떤 단서로서 지금 보여준 거 아닐까? 이런 관저 생각이 드는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관저 정치 내지는 모르겠어요. 뭐 감옥 정치. 감옥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델라처럼 되겠다? 그 모르겠어요. 근데 영향력을 어쨌든 대선에 발휘하거나 대선 이후에도 자신의 세력들을 좀 뭐랄까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보수가 재편돼야 되고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라는 그 한 축이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자기 지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 사유화한 것 같아요. 그 지지를 사유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이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자기가 결정한다. 이 마음이 앞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여전히 김건희가 후보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 열어둬야 한다. 아 김건희가 예, 김건희에 대해서. 와 이거는 과거 그렇잖아. 내 몇 주 전에 짚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고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 아니 네. 김문수도 지금 시시하고 예. 뭐 나머지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다 시시한데 예. 자기 지지율이 이런 어떤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보다도 월등히 높은 지지율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 지지율을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했을 때 나에 대한 어떤 동정 여론, 그 예. 파면에 따른 동정 여론도 수렴하면서 예. 보수 후보로서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 객관적으로 사태와 상황을 바라볼 능력이 사라진 윤석열이라면 예. 자기 아내를 앞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가 좋아서 택했다기보다는 예. 나라도 나가야지 뭐 음. 이런 얘기를 한 아내의 뜻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는가. 예. 예. 근데 뭐 실현 불가능한 건 아닌 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는 코인팔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극우 유튜버들의 코인팔이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국민의힘에서 코인파리가 이른바 코인파리가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윤상현? 윤상현 코인팔이 안 돼요. 안 되나요? 음. 네, 그럼 잘 누가 안 있을까요? 현재 뭐 윤석열 1일 거고 예. 김건희 2위 정도 안 될까요? 제일 안 되는 사람 오세훈. 저는 윤석열, 김건희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직접 만약에 자신이 후보를 세운다면 코인파리가 되는 사람은 그렇죠. 김건희 씨가 김문수도 코인팔이가 좀 되는 편이고요. 예. 전한길 전한길 있죠. 전한길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저자입니다. 전한길. 이거 전한길 저는 그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 집단들 자체가 예. 정치를 위한 집단이 아니고 코인팔이 집단인 거야 지금. 예. 근데요, 그 측면에서 보자면 이 공동 저자가 되게 이질감이 좀 이 사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 아마 두 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이분은 이제 뭐 청년 대변인 쪽인 것 같고요. 복거일 복거일은 두 분이 아실 것 같고 신평, 심규진 이분은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고 윤상현 의원,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은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전한길이 제일 유명하네. 그렇죠. 예, 전한길이 예. 제일 유명하네. 조정훈도 대선 나올 수 있을 걸요. 그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요. 좀 구력이나 동력이 약하지 않나요? 조정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코인팔이 정당이 된 거예요. 예.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축을 저는 떼내야만이 어떤 뭐랄까 발전적인 의미의 정계 개편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세력이 안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뭐 중이 싫으면은 절이 떠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건 그렇죠.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은 저는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정치적 선택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총선 때 나와서 당 만들었더라면은 예. 조국 혁신당에 가는 의석의 절반은 유승민이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럼 본인이 실기한 거지. 저도 뭐 그 대목은 지금도 동의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차피 그 당에 있으면 배신자라는 낙인내서 예.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왜 유승민은 그 결심과 예. 그 도전을 못할까? 몸이 아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당에서 배우는 정치가 돈과 조직이 없으면은 예. 세력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코인팔이를 해야 되는데 예. 코인팔이 할 자신은 없고. 근데 그 윤석열이 어떤 특정 후보를 옹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물론 이제 이게 관저 밖을 나오든 혹은 감옥 안에 있든 간에 어떤 형태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 이쪽 그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아니죠. 검찰이 윤석열을 배신하고 탄압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코인팔이가 된다면은. 무조건 코인팔입니다. 저는 그게 가능했네요. 국민의힘은 정광훈과 이 극우 유튜버들의 코인팔이에 의해 가지고 예. 완벽하게 지배당했다. 예. 코인팔이 잘 되는 사람이 대선 후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한 40% 정도의 당원이 거기에 이제 장악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통 장관은 40%지만 투표율이 60%면은 예. 40%는 무조건 다 참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한 7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투표율이 60%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주신 이른바 죄송합니다. 코인 정당이 코인 정당이. 코인 정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 좀 쉽게 표현하면 그 코인 정당이 하나 있잖아요. 정계 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짧게만 매듭 짓자면 그 부류가 있으면 또 다른 부류는 그러면 한동훈으로 뭉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 오히려 친윤들 중에 비코인 세력이 있어요. 권성동, 권영세는 비코인 세력이야. 그거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결이 다르긴 하네요. 그죠. 비코인 친윤들이 나와가지고 예. 경제인들 데리고 새롭게 창당한다. 이런 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무슨? 그러면 다른 가설 그 사람들은 주세요. 친윤이 다른 아니라 가설 주세요. 친윤이 아니라 찬윤이에요. 찬윤. 참, 예? 찬밥. 찬밥. 그죠. 찬윤들이. 찬윤. 찬윤들. 찬윤들이. 그러면은 찬윤들이 따로 모아서 그 정당을 새로 아유. 창당하는 없어요? 그 친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득권에 기생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른바 코인 정당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코인 정당이 있다. 그럼 그 외의 세력은 누구로 재편이 되는 겁니까?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동훈이 그 역할을 하면 딱 좋을 텐데 한동훈이 그 도저히 배신자 낙인 받고 이미 그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박힌 상황에서 네. 활로가 없어요. 활로가. 예.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저 오마이뉴스가 있는 예. 이 건물 앞에 최초로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이 한동훈이다. 지지자들이 이런 플래카드 걸었던데, 예. 야 정말 참 한심한 인간들이다. 아니 지금 이 당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것 이 자체는 숨겨야 될 일인데 그걸 자랑하고 나섰으니 예. 이 당에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가 싹싹 긁어 모아서 9명을 데리고 나가서 탈당했다. 예. 지금 민주당 플러스 야당에게 있어서 몇 석이 모자랍니까? 지금은 8석이 모자라죠. 200석까지 예. 8석이 모자라잖아요. 예. 근데 9석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한동훈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절절맬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용민 목사님이 상당한 전략가시네요. 네. 제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한 연대 이야기 나왔을 때 공동 정권 예, 그거를 민주당에서 한동훈을 세게 깠잖아요. 예. 전 그때 안 까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왜냐면은- 적의 적은 동지인데. 그렇죠. 일종의. 이제 저쪽을 분열시켜야 되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을 어떻게든 끌고 왔더라면은 예.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지난한 어려움들을 덜 겪었을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그 민주당으로 데려올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다 데려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정계 개편 욕은 먹겠죠. 근데 욕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영연벽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난 10명이든 뭐 9명이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의석을 200석을 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도 안 합니다. 저놈들이 무슨 거부권이고 나발이고 시도도 아니, 뭐 안 해요. 민주당으로 영입하지는 않더라도 연대를 할 수는 있죠. 연대를 해가지고 야 연대를 할 수는 다음에 있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후보 특검법 안 낼게. 다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 안 낼 200석. 테니까 야 이번에 좀 밀어줘라.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당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8석이 모자라 가지고 예, 그 예.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사태를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정치적 상상력이 제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굉장히 좀 아니, 실현 가능한, 단순하게 얘기해볼게요. 네, 스토리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왜 진지 아세요? 지난 대선에 예, 0.73% 차이로 진 왜, 이유. 왜 패배했느냐? 안철수 뺏겨서 진 거예요. 아, 그렇지 정확하게는. 예. 안철수 뺏겨서 진 거예요. 네.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이기는 거예요. 네. 정치는 간단한 머리 숫자 싸움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은 정동영 의원이 안철수하고 접촉을 하려고 했지 않았어요? 다 했죠. 뭐 수없이 많은 접촉도 그 했습니다. 얘기가 많이 잘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안철수가 그 당시에 윤석열에게 협박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안철수하고. 아, 근데 안철수가 몇 마디 하더니 단일화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어? 그 안철수가 무슨 종이를 들고 뭐 이랬는데 쪼가리가 뭐 필요해?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야 똑같다. 근데 다음날 너무나 웃긴 일이 있었는데 예. 오전 7시에 예. 단일화된 줄도 모르고 그 국민의당 안철수 그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예. 동네에서 막 안철수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간밤에 단일화돼가지고 안철수는 그러니까요. 사퇴하기로 한 건데. 아유, 새록새록합니다. 예. 정말 참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 정치는 사람 한 명만 얻으면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요 내용은 아까 저희가 직위원 얘기하면서 이어갈 만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와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다 직위원 책임이 되는 건데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할 가능성이 전 첫 번째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흘인가 나흘 걸려가지고 사저로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만약에 김건희와 함께 한 달 동안 관저에서 안 나오고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요. 박근혜는 그 당시에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형사재판에서 최소 예. 무기징역, 예. 사형이 나오는 피의자입니다. 예. 2판 4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가 윤석열을 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과 공범 혐의에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총이라도 한 서너 자루 준다고 칩시다. 예. 윤석열 총 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관전 문 열면서 극우 난동 세력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네. 지키기 위해서 총칼 쓰라고 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음. 김건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총은 왜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느냐. 음. 나 같으면 이재명은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깡패들이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보호받고 있고 네.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진짜 그 관저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전광훈 일당 데려와가지고 그래. 나를 지켜라 경호원들 못 믿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야? 한덕수가 그렇다고 네. 자기가 그 윤석열한테 예. 그 저기 가서 빨리 정리하라고 경찰한테 지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4월 4일에 결정이 나고 난 이후도 우리가 한번 플랜 B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한덕수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4월 4일 이제 선고 기일이 잡혔을 뿐이지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권은 살아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충분히 나올 법하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무슨- 어제까지는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예.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4월 4일까지는 그래도 말씀 좀 줄이시려고 하시는 그 건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4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들은 정보와 저의 이제 음. 경험을 좀 토대로 말씀드리면 예. 한덕수, 최상목, 이창용은 세트로 이번 대선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개입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덕수, 예. 최상목, 예.
이창용, 예. 이 경제 관료 3명은 예.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번 대선에 저는 개입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상목 탄핵안은 내일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원칙대로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에 대해서는 근데 최상목 탄핵안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요? 왜냐면은 한덕수가 지금 40여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예. 최상목이 지나간 잘못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 저는 물론 그 충분히 탄핵될 만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은 예. 그걸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뺄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종의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덕수 바로 탄핵해야죠. 그럴 거면.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최상목 탄핵건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건과도 이제 연계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시기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4월 4일 선거 날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 뭐 둘에 대한 네. 압박도 실상은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 빨리 임명해서 마은혁 재판관으로 하여금 파면 선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라 뭐 그 차원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지금 그 선택은 예. 둘에 대한 극심한 분노. 예. 그 국회가 그야말로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국민의 분노고 국회의 분노죠. 분명히 네.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예. 민주당이 지금 정무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아무래도 2달 동안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있잖아요. 네. 관리자로서 까불지 마라. 예, 예. 까불지 말고 예. 저기 금도를 넘지 말아라. 이런 어떤 경고 차원에서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예. 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을 단죄하려면요 내란 특검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피의자로 세워야죠. 네.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주장합니다. 예.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예. 모든 윤석열 내란 관련자들을 직접 다 조사하자. 예. 한계치 없이 다 조사하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특조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아. 수사권을 가지는 거죠. 특조위가. 예, 예. 그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내란 부역자 처벌 특별법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네네네. 것들을 네. 또 아이디어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일단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일단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보류하고 있지만 내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보고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서 어떤 뭐랄까 시그널로 줄 수도 있다. 진짜 이 사람은 혼나야 됩니다. 뭐 일단 민주당과의 관계를 떠나서 네. 우리 환율 시장이 손해를 보는 상황일수록 자기는 이득을 보는 미 국채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양아치 갈 짓이죠. 네,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국민들도 아마 호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나 최상목에 대해서 한 방 날리는 게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의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윤석열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예. 그 대행 체제도 지금 국회 무시가 아주 일상화돼 있고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한덕수 최상목뿐만 아니라 저는 이 헌법을 지키는 일은 우리 헌법으로 인해 세워진 국가에서 이게 헌법을 어기는데 그냥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책임을 들어서 물어야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지. 그렇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혼냈다가 정치적 부담 질까봐 그거 뭐하러? 그거는 진짜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이 실제로 가결이 되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줄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역사에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방적 차원에 만약에 평생 공직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이 단기간 안에 헌법을 어기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유린한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예방적 효과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박진영 평론가께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덕수 탄핵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 제 말씀으로. 본보기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그 군인들이 왜 적극적으로 이제 내란에 가담을 안 했을까요?
중과 부적이란 말이 이제 김용현 입에서 나올 정도로 네. 군인들이 이제 동조를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구속, 그 하나회 장성들에 대한 구속, 예. 이 여파가 컸다고 봅니다. 물론 네. 전두환이가 2년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뒤로도 정말 광주 시민들 마음속에 불이 나게끔 네. 정말 열받게 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2년 동안 감옥 보냈고 사형 선고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근데 그게 결국에는 훗날 군사 쿠데타가 영원히 불가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죠. YS가 큰 결단을 했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다시 계엄이 없기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란범들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 의지는 아주 충만하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이가 사형이다? 예. 뭐 사형 집행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임기 내에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을 시켜가지고 그 이런 내란 범죄, 예. 반국가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량 감경이라든지 사면 이런 거 불가능하게끔 네. 만드는 법, 예. 이거 법제화도 하고 예. 그럼으로써 또 국가정기도 세우고 예. 야 이거 뭐 잘못하면은 그냥 나는 인생이 끝나겠다 이번 거사와 함께 끝나겠다 네. 이런 느낌을 들게끔 예.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확실한 역사적 교훈을 새기려고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후에 또 해야 할 일들까지 짚어주신 거고 오늘 민주당이 요즘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과 네. 관련된 내용인데 진상조사단을 발족을 했어요. 매우 잘했다라고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JTBC의 추가 보도를 보니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짚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만은 심우정의 딸 신민경 씨 신민경 씨가 네네. 본명이고 예명으로 따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왜? 신민경이 본명인데 예. 그 깜짝이야 전 딴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심수봉. 진짜 심수봉 씨가 신민경 씨였어요? 본명이 전 신민경이에요. 몰랐습니다. 예, 그래요? 예. 몰랐구나. 저 몰랐어요. 예, 그 신민경 씨가 심수봉으로 활동하고 예. 박정희 그 술자리 마지막 술자리에 함께 했잖아요. 예. 신재순 씨하고 같이 그때 나이가 대학 2학년 때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민경이 본명이다. 저는 이거 제가 몰랐던 얘기라서 몰랐어요. 당황했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우시네.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 신민경 씨가 외교부 연구원으로 채용될 때 35개월 관련 경력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연구보조원이라고 이제 일찍이 보도됐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구보조원이지만 연구소가 발간하는 책자의 이름이 없다. 즉 그저 조교였을 뿐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다르지.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인정한 경력은 경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뭐 외교부가 입장을 오늘 밝힌 거 보니까 감사원에게 무슨 감사를 맡기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온 모양인데 저는 그 대목에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뭐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감사원 가서 우리의 무고함을 확인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안 예. 되죠. 어쨌든 이게 계속 거짓말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그러면요 큰 예. 코 다칩니다. 피똥 싸요 진짜.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거 말고도 자격이 안 되잖아요. 네. 석사학위 취득자인데 네. 그 졸업 예정자 뭐 그거였다면서요. 네네 졸업 예정자인 적도 있었죠. 맞아요. 네. 그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네, 그거는 그때 저기 들어갈 때는 네. 뭐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게 한두 번이지 그 뭐 가는 곳마다 공공기관에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아마 뭐 심우정이 직접 그렇게 로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또 심우정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위에서 꽂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정 바꿔야지 뭐 이러면서 예. 뭐 규정이 뭐가 중요해? 아니, 인사권자의 판단이 중요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완전히 다른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예, 다른 예. 부처라면 무슨 법무부 검찰 쪽이 아니고 다른 부처라면은 예. 그러면 심우정이
돕는 그 윗선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판단도 가능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심우정 딸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라고 명명도 되지만 이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검찰 쪽에서는 전혀 움직일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오히려 움직이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물타기로 봐야 되겠죠. 사위권 예,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예. 전 사위권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것을 이제 뇌물수수 의혹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던데 말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문영배 재판관 대행을 임명한 사람이 예. 대통령 몫으로 된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 뭐 이런 설을 우파 쪽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또 사실로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면은 문영배 재판관을 압박한 수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출석 요구 이런 예. 것들을 한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뭐 근데 저는 정치적 맥락과 배경이 네, 없지 않다고 보고 예. 싶은 편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이름을 어쨌든 적시해서 입건했지만 이 내용도 보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전 사위. 전 사위를 이젠 전 사위죠. 전 사위를 이제 입사시켜 줬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제 따님에게 네네 생활비를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그 남편이 그 타이 스타젯에 그 들어가면서 네, 더 이상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 타이 스타젯에 사위가 들어간 이후에 지원하지 않은 그 생활비 그 타이 스타젯으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그 월급 네. 그런 것들이 바로 뇌물이라고 뇌물이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심우정의 뒷배로 만약에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 예. 뒷배가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예. 그럼 있겠죠. 그러면 심우정의 딸은 외교부에 취직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네. 그 월급이라는 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 의혹으로 동등하게 엮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의혹이라고 하니까 네네, 검찰의 논리에 따르자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음. 이런 질문입니다. 네.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네.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네. 이제 더 이상 지원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안 보내도 되는 돈이 이제 뇌물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문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예. 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고. 예, 그래요. 그러면 외교부도 뭔가 검찰로부터 득을 얻은 게 있어야 이게 말이 될 텐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심우정 총장이 직접 그렇게 뭔가 자기 딸의 취업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든지 그것보다는 예, 그 법무부, 외교부 그 위에 예.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심우정 일가 그리고 심우정 개인, 심우정의 자녀 혹은 또 그 사이에 껴있는 외교부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윗선을 고려해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심우정에게 뭐가 단단히 엮인 분, 네, 코가 꿰인 분. 그 누굴까요? 그 심우정이 인천지검장 할 때 예.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 당시에 그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직간접적으로 예,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던 해중에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대통령실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분입니다. 네. 예. 오늘 이 내용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요. JTBC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추가적인 보도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와 같이 같은 기간에 재학했던 졸업생의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더불어서 심민경 씨의 지도교수 인터뷰가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이거는 뭐 저는 기존의 외교부에서 인정받았던 경력이라는 건 이제 완전히 무위로 돌아갈 만한 핵심적인 보도가 나왔다라고 그렇죠. 평가가 돼서 네.
예,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지금 청년 사회 청년들이 받아들이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내걸고 그 비하인드에는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일가를 사실상 도륙에 가까운 수사를 일삼으면서 뭐 물론 지금 대법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뭐 비호하거나 할 마음은 없고 조국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커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국가라면 어쨌든 같은 무게로 조국 스탠다드에 맞춰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심우정 일가를 수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민경이 아니라 조민경이었다면은 그래서 네.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 다 네. 압수당한다면은 그래서 막 이게 뭐 석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 그 대졸로 돼버린다면 예. 예. 이게 공정하겠죠. 예,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이 보도를 보면서 많은 댓글들을 보고 이 보도를 받아들이는 이제 2030 세대들의 분노가 굉장히 좀 지금 커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정말 조국 장관 때 네. 제가 이제 2030 남성 세대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그때 그것 때문에 민주정부에 대해서 화가 났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이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정말 세대적인 반발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심우정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 때 예, 그 사람 이름만 가리고 보면은 이게 똑같아요. 이게 뭐 더 이게 낫거나 혹은 혹은 뭐 조국 전 장관 딸 문제가 예, 뭐 더 이렇게 뭐 사안이 네, 뭐 더럽다든지 그렇진 않아요. 예. 심우정 딸만큼 이렇게 더러울까 싶어요. 예. 이거는 뭐 사실 확실한 그 뭐랄까 수사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운 수사도 전 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빨리 제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면 좋겠고 그 사실은 뭐, 심우정은 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야당이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명도 안 자른 것 같아요. 예, 스스로 그만둔 적은 있어도 예, 그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밀리지 않겠다. 네, 오만과 독선의 그런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예, 이 제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예, 하여간 그 지금 너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치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예, 야당이 좀 더 강해져야 되겠고 서둘러서 윤석열도 빨리 파면돼야겠다. 예. 그래야 정상으로 돌아갈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서명 캠페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동안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이라고 이제 적혀 한 있는데요. 30만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80%를 달성해서요. 20만이 어이구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카운팅할 때보다도 10만이 예. 더 늘었군요. 네. 예. 4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서명이 마감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좀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80만 17명 10시 40분 기준인데요.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한 10시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오전 9시 이전까지 20만이 모아지면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이 아무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100만 명 모집에 도움이 되니까요. 4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윤석열 즉각퇴진 비상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서명하나요? 이런 말씀 주시는데 제가 긴급 탄원 전문 보기 요 서명하기를 여러분들 댓글창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바로 따라가시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오마이TV 방송 끝나기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분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창에 남겨드렸거든요. 예, 요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화요일 방송이었고요. 오늘 일찌감치 우리 박진영 평론가께서는 이제 개인 방송 때문에 먼저 일어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도와주신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수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네. 얼마 남았죠? 이제 24시간, 48시간하고 네, 48시간에 11시간을 더하면은 60 예, 예, 59시간. 예. 59시간 하고 지금 한 1시간 남았으니까 예, 60시간 남았군요, 여러분. 네. 60시간 뒤에 예, 바로 예. 윤석열 4월 4일. 집에 갑니다. 예. 집에 있군요. 예. 파면됩니다. 예. 파면되고 이제 드디어 이 나라는 윤석열이라는 악귀로부터 해방됩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힘차게 예. 또 갈망하는 시간 네.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 김용민 목사님 더 웃음으로 잇몸 만개하면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새나라에서 그래야 뵙겠습니다. 하고요. 새나라에서. 예. 예, 오늘 김용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